안녕하세요. KNJ 뉴스의 조은빈 앵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소식은 옛날 사람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했던 인종차별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남궁일랑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올해 이탈리아에서 나이지리아 출신이자 흑인 남성이 백인 남성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해 화제입니다. 잇따라 이탈리아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 이후에도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NJ 뉴스 남궁일강 기자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학교와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졌다는 소식인데요. 운전자는 망치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시훈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달 10월 28일 경남 창녕군의 한 초등학교 주변 사거리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60대가 몰면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5에서 10km, 횡단보도와 일시정지 의무력이고 의전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길이를 줄이고 신호등과 교통감을 설치하여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을 하였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3학년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고 하는데요. 당신은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어떠한 기분이 들었나요? 놀라웠습니다. 네,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NJ 뉴스 김시훈 기자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월드컵 가나전에서 큰 활약을 했던 조규성 선수의 SNS도 인기 폭발이라는 소식입니다. 최민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이번 월드컵 때 조규성 선수가 큰 활약을 보였는데요. 초등학생들 가운데서도 조규성 선수가 인기입니다. 조규성 선수의 많은 팬들 가운데 SNS에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팬들은 얼마나 많은 걸까요? 이상 KNJ 최민지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KNJ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YTBC 뉴스 앵커 손예빈입니다. 세계 물 부족과 굶주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쪽 나라 북한도 굶주림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정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빈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전쟁, 내전 등으로 물 부족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물 부족 굶주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구온난화로 물이 부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 부족 굶주림이 있는 나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타깝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물 부족 굶주림을 겪는 나라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16강 경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용진 기자 보도입니다. 이용진 기자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2002년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경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6학년 3반 선생님을 면담해 보겠습니다. (2026년) 월드컵에서는 한국이 몇 강까지 올라갈 것 같으시나요? 올해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에서는 8강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이 2026년 월드컵에서는 어떨 것 같으시나요? 브라질이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이겼지만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16강 진출에 실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이 비록 8강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경기에 참여한 선수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JBS의 정지입니다. 최근 학생들이 SNS로 친구를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이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미래 기자입니다. 남양 대한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에게 SNS를 사용하면서 저격거에 당해보거나 본 적이 있는지 질문을 했을 때 25명 중 14명이 저격거에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 6학년 3반의 한 학생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요즘 SNS에 저격글이 많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NS 저격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당분간 SNS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방과 학교에서는 SNS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듯 학생들의 SNS 이용 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래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치료 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치료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유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유은호 기자입니다. 최근에도 아프리카 카메룬 아이들이 빈곤과 질병으로 생존하는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은 치료제가 부족하여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죽거나 고통받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6학년 3반의 한 학생에게도 치료 부족에 대해 의견을 여쭤보았는데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만 다른 게 아니라 다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라마다 자신들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서로 도움을 살아가는 해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서로 도움을 살아가는 해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6시 3분 뉴스 앵커 전준서입니다.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음식을 빼앗고 있습니다. 김용 기자. 네, 김유근 기자입니다. 이번 중국이 김치나 한복, 태권도 등 한국의 문화가 본래 중국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문화 공정의 사례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해외에 어떻게 알리는지 살펴보았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어떻게 알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 한국은 중국에 비해 대응 방안이 허술하다는 것을 노출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뺏어갔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정말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지금부터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고 저희 나라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6시 3분 뉴스 김유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듯이 중국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네요. 이제 스포츠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했는데 첫 경기는 우루과이랑 해서 0대0 무승부로 끝났고, 가나전은 3대2로 졌지만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갈 때 2대1로 우리나라가 이겼고, 우루과이랑 가나랑 했는데 2대0으로 끝나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에 진출을 20년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신 6학년 3반 담임 선생님께 면담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생님, 20년 만에 16강에 올라갔는데 축구 팬으로서 심정이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그 경기를 보면서 솔직히 눈물이 차올랐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선생님 어렸을 때 2002년 월드컵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말이 많아지는데 너무 감동적인 경기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 다음 월드컵에선 어떤 결과를 원하시나요? 저는 축구 팬으로서 본선만 가도 잘했다, 항상 응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욕심을 조금 부려보자면 다음 월드컵에서 16강에서 브라질을 한 번 더 만나서 그때는 복수에 성공해서 8강까지 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200명의 국가 중 16강까지 간 것만으로도 잘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을 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6시 3분 뉴스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질과의 경기는 졌지만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6시 3분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키즈의 앵커 김규린입니다. 요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네, 학업 스트레스의 학생 4명 중 1명이 입당적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5,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5,000명 중 47.3%가 학업이나 성적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울한 적이 있나에 그렇다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때문에 당장 생각을 하였나에도 29%가 그렇다에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5년간 학생 자살 현황은 매년마다 140명을 넘지 않았는데 2021년에 19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번 남양주 양지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면담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학업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집시다. 지금까지 한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은 가운데 쓰레기 처리만 제대로 한다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연합뉴스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구온난화의 피해로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지만 해수면 상승이 많은 피해를 이제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1m 상승 시 21세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1m만 상승하기만 해도 치명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빙산과 동토가 전체가 녹아 70m까지 상승할 확률은 매우 적지만 발생한다면 모든 땅이 사라질 수도 있으므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어떤지 면담을 해보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어떤 나라가 잠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나라들이 잠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들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가집시다. 지금까지 이우성 기자와 한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월드컵에 대한 소식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대세인데요. 공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포츠 선수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유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2월 6일 새벽 4시 한국과 브라질이 경기를 하였습니다. 브라질의 첫 번째 골은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두 번째 골은 페널티로 네이마르가 넣었고 세 번째는 히샬리송, 네 번째는 루카스 파케타가 넣었고 대한민국의 골은 백승호가 넣었습니다. 이 경기를 본 학생들과 면담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브라질과 한국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라질 4대1로 졌지만 브라질은 완전 강팀이어서 한 점이라도 넣은 거는 한국에게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데스아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습니까? 20년 만에 16강 올라간 것도 너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면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4대1로 졌지만 끝까지 잘 싸워준 우리 체육전사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K키즈 뉴스 이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K키즈 뉴스의 김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ST 뉴스의 박민서입니다. 요즘 전쟁이 지속되는 동시에 난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난민들로 인해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희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난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난민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나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난민 문제를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난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표에 표시된 난민의 수는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등이 계속된다면 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난민들이 갈 곳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난민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을 멈추는 것뿐입니다. YST 뉴스 최희범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여 행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안전운임제를 시행하였으나 안전운임제 시행에 관해 행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풀지 못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화물트럭 유리창에 금이가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일부 화물연대 노조원이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노조원을 향해 쇠구슬을 쌌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계란을 투척하고 경찰을 깨부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이런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시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필요한 것을 쟁취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YST 뉴스 김현수 기자입니다. 이상 YST 뉴스 강민서였습니다. YST 뉴스 강민서였습니다.